이렇게도 한번 그려보실 분들은 그려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정원의 벨라쌤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단풍 나무길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테두리를 까맣게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평선을 먼저 잡아 볼 건데요. 연필로 지평선을 수평하게 이렇게 잡아 볼게요. 가로의 중앙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쯤에 이렇게 연결하는데 중앙보다 옆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무 위치 잡아 볼게요. 앞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끝까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보다 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자, 요 선보다 여기 선보다 더 뒤로 가서 나무 한 그루를 세워 볼게요. 여기 선보다 뒤로 가서 나무 한 그루를 세워 봅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더 편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무보다 더 거꾸로 올라가기. 이거 어려우시면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보다 더 뒤로 가서 이렇게 세워보기. 뒤에 있는 나무는 더 작게 보일 거니까 너무 끝까지 안 올려도 되겠습니다. 이 선보다 더 이렇게 여기 선보다 더 자, 여기 선보다 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들이 여러 개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나무 위치는 다 잡은 거예요. 펜이나 만년필로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나무들을 그려볼 겁니다. 위에서 아래도 좋고 아래에서 위도 좋은데 되도록 이 지평선 윗부분부터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 나무 기둥에서 가지가 갈라지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점점 내려올 건데 가지가 이렇게 3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또 똑같은 나무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도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또 얇아집니다. 그죠? 얇아질 거예요. 여기 뒷부분은 이제 가지가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또 똑같이 이쯤에서 가지가 갈라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고요. 여기도 또 가지가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얇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나무 기둥하고 나무 가지들 벌어지는 그것만 해 놓았는데 조금 더 자, 왼쪽 사진 보시고 그대로 하셔도 되고 또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하면 다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앞쪽에 잎사귀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거 좀 띄워놓고 해보시면 더 또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셨으면 나중에 채색하고 나서 하셔도 되니까요. 적당히 이렇게만 조금 해놓습니다. 일부러 막 선을 구불구불하게 그려봅니다. 나무는 직선이 없으니까요. 그림에선 없지만 앞쪽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들이 이렇게 가지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들 표현을 조금 해주면 더 표현이 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오른쪽 두께에서 오른쪽 요거를 세로선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 봅니다. 짧게 여기 짧게 아래쪽에 뿌리 있는 부분 조금 넓어지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게 다 되셨으면 여기 우리 지평선 그려 놓은 것도 위치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나무 위로 선이 올라가면 안 되고 이 나무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만 해줍니다. 땅도 약간 이렇게
왔다가 들쑥날쑥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또 이렇게 낙엽이 쌓인 느낌하고 그렇지 않은 느낌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간단하게 하루에 그림 한 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실 분들은 A6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금방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림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작게 하는데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렇게 두꺼운 붓까지 썼어요. 근데 얘는 종이가 작으니까 이런 작은 붓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우리 그림정원 채널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거 하고 요것도 했어요. 요거 이렇게 꺼내 놓고 여기에 있는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채색해야 되니까 요건 없고 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그리실 거니까요. 저만 보고 또 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펜선이 진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색이 조금만 들어가도 정말 멋있는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통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을 짜놓고 자 즐거운 채색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거즈 아니면 화장지 준비해 놓습니다.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2호붓 들었어요. 노랑을 녹일게요. 노랑을 녹이고 이쪽에다 물을 좀 가져와서 녹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단풍나무가 주황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주황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섞어보겠습니다. 조색을 해볼게요. 브라이트 오페라를 옆에다가 제 오페라가 조금 밝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물을 가져가서 여기다가 좀 연하게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랑을 가지고 갈게요. 자, 주황으로 보이나요? 자, 이 색을 사용할 겁니다. 낙엽이니까요. 색이 딱 정해진 색이 아니고 이런 색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살짝 노란빛 더 나게 노랑을 조금 더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서 조금 더. 그러면 또 요런 주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노랑인데요. 레몬 옐로우 정도로 하면 또 더 예쁠지 모르겠습니다. 색이 더 연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만들었으면 요런 데다 한번 딱 요렇게 그어 보십시오. 예쁩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 붓터치를 조금 다르게 해줄 거예요. 요렇게 붓을 그냥 요렇게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을 날 수 있도록 붓을 이렇게 붓터치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붓터치를 하려면, 이 붓터치가 나오려면 칠해지지 않은 면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죠? 면을 다 채우진 않을게요. 자, 어제 앞에 보여드렸던, 옆에 놓고 그렸던 그림 같은 경우는 약간 테두리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테두리 부분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예쁘게 이렇게 저처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붓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단풍나무이거든요. 대놓고 그리는 거라서 그냥 나무가 아니고 단풍나무 그리기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약간 좀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기 지평선 아래까지 가진 않을 거고 나뭇가지 윗부분 부분만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저는 여기 퍼머넌트 알리자린 색깔이 있습니다. 요걸로 요 주황 해놓은 거를 섞습니다. 그럼 또 레드 계열이 나오거든요. 요걸로 또 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색이 없다 하시면 레드 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 빨강이
막 보정해서도 나옵니다. 그죠? 예쁘게 표현되려고. 원색이더라도 예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나무 가지 그려놓은 것 윗부분 위주로 이렇게 이제는 해줍니다. 나뭇가지 그렸으면 그 아래 나뭇가지 윗부분, 여기 나뭇가지 그렸으면 요 윗부분을 조금 더 터치를 넣어주세요. 여기 윗부분 우리 스케치할 때도 이 윗부분에 짙은 명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조금 이렇게, 여기도 조금 이렇게, 여기도 아랫부분이니까 노랑을 좀 섞어서 약간 붉은 기운이 나게, 이쪽도 사실 색도 그냥 또 농도만 똑같이 맞춰주시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두 가지 색 이용해서 노랑이랑 알리자린, 퍼머넌트 알리자린 크림손 색깔로 그러니까 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또 단풍 느낌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실제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쯤도 아예 없진 않을 거니까 여기도 조금 더 채워줍니다. 자, 조금 더 어둡게 해보려고 한다면 퍼머넌트 알리자린 크림손하고 여기에다가 브라운 계열을 섞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라이트 레드 섞습니다. 라이트 레드도 괜찮네요. 여기 라이트 레드는 너무 많이는 하지는 않고 여기 아래쪽 부분만 조금 더 넣어줍니다. 아래쪽 부분만. 자, 저처럼 이렇게 흰 부분을 남겨놓으면 더 수채화 느낌이 날 겁니다. 붓을 좀 씻고 노란색을 풀어봅니다. 다른 쪽에서 풀어봅니다. 자, 노란색을 풀고 이쪽에 연두를 풉니다. 옐로우 그린이네요. 이렇게 두 개 풀어놓고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놓고 얘를 가지고 연두를 조금 갖고 오고 옐로우를 많이 갖고 오고 연두 조금 갖고 오고 해서 살짝 조금 더 연두빛 나는 노랑을 만들어 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지평선 이 땅 부분을 칠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칠하고 아래까지 칠해주세요. 아래까지 칠해줍니다. 꼼꼼하게 예쁘게 칠하지 않고 저처럼 그냥 듬성듬성 칠해줍니다. 브라운 여기다가 해놓고 얘랑 섞습니다. 연두랑 섞어요. 그럼 요런 색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요쪽에다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앞쪽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에는 아니고 이쪽 부분에 연두 이렇게 올리브 계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요 색을 연두를 더 많이 타서 연하게 물을 많이, 여기 있는 물 있죠? 물로 이렇게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를 콕콕콕콕 찍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찍고 아주 연하게 찍힐 수 있도록 찍고 라이트 브라운에다가 비리디언 섞으면 이런 색이 나옵니다. 요 색을 요 아래쪽에 찍어주세요. 콕콕콕콕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 뒤에 또 풀더미 느낌이 나나요? 반다이크 브라운 요겁니다. 요걸로 아래쪽 진하게 붓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렇게요. 또 똑같이 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붓은 또 깨끗이 씻고 여기 낙엽 썼던 그 색을 다시 섞거나 있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콕콕콕콕 찍어줄게요. 낙엽이 떨어진 느낌으로 찍어줍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색이 좀 덜 말라서 섞여도 망친 게 아니니까 끝까지 그냥 해봅니다. 이쪽은 이렇게 해보고, 요 앞쪽으로도 떨어져 있을 거니까요.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해줍니다. 이 뒤쪽에 색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떨어져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진한색 잎사귀도 위쪽에, 이 앞쪽에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저 뒤까지 또 너무 많이 찍지 않으시고요. 앞쪽으로만 이렇게 좀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나무기둥, 그죠? 나무기둥은 반다이크 브라운에다가 인디고를 조금 섞을 겁니다. 세피아 컬러가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섞어서 붓 하나를 더 들고 깨끗한 물로, 깨끗한 물 여기다 짜놓겠습니다. 자, 두 개 다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붓이거든요. 나무 기둥에다가 칠합니다.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붓으로 요 만들어 놓은 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럼 옆으로 번질 거거든요. 물이 마르지 않아야 번지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을 칠해 놓으면 그 사이에 마르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펜으로 가지를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 하얀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빈 부분에 물감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가지를 좀 더 넣어주면 그 가지가 더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교재에도 있고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찍어 놓은 길입니다. 그죠? 똑같은 A6 사이즈의 종이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정직하게 중앙에 길이 난 느낌으로 그려보았는데요. 또 이렇게도 그리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름나무, 요건 여름나무 느낌이고 요거는 가을나무 느낌입니다. 자, 요거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명절 이후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도 조금 더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앞쪽에 이런 선들. 요거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없는 게 낫겠다 싶으면 안 하셔도 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면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그림 그리면 이렇게 금방 끝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